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산과 강이 어우러진 제천에는 신비로운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 색이 변하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연못의 소원을 빌면 꼭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마을에 살던 한 소년 준호는 연못의 전설을 듣고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꿈은 바로 마을을 떠나 큰 도시로 가서 학문을 배우고 세상에 큰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정 형편은 넉넉지 않았고 도시로 떠날 기회가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언젠가 꼭 연못에 가서 그의 진심 어린 소원을 빌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축제가 열렸고 사람들 모두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떠나 연못 근처는 한산해졌습니다. 준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연못에 도착한 준호는 고요한 물결에 자신의 꿈을 담아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 순간 연못에서 물방울이 일기 시작하더니 환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 빛 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 준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 준호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솔직히 말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심 어린 소원을 가진 이에게는 이 연못이 힘을 주리라. 하지만 연못의 힘은 오로지 너의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만 실현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노인은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집으로 돌아가 그날부터 더욱 열심히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웃에 있는 서당에서 공부를 시작하고 집안일도 더욱 부지런히 도왔습니다. 그의 노력은 조금씩 이웃들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했고 마을 어른들은 그의 노력과 꿈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마을을 지나던 학자의 눈에 띈 준호는 학문을 더 배울 기회를 얻게 되었고 마침내 도시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준호는 훌륭한 학자가 되었고 그가 배운 지식은 다시 그의 고향 제천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천의 신비로운 연못에서는 그렇게 또 하나의 전설이 탄생했습니다. 연못의 힘은 여전히 신비로웠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진심에 보답하듯 꿈을 이뤄주었습니다. 연못은 그저 소원을 듣는 장소가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북돋아주는 마법의 장소였던 것이지요.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임실 지역은 아름다운 산과 드넓은 들판 그리고 맑은 강물이 흐르는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특별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전설은 치즈고개라 불리는 작은 산비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임실은 고유의 치즈로 유명하지만 그 치즈가 특별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해 마을 주민들은 치즈향이 도깨비의 장난이라고 믿을 정도로 진한 치즈 냄새를 풍기며 자라나는 풀 때문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회의에서 용맹한 청년 영수가 나서게 됩니다. 영수는 어렸을 적부터 자연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언제나 마을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고개 너머에 사는 뱃발의 현자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치즈 고개를 넘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는 상상도 못할 불가사의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고개를 넘는 동안 영수는 고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새를 만나고 바위 틈 사이로 이슬을 모아 빛을 내는 벌레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백발의 현자를 만났을 때 현자는 영수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치즈 고개의 풀들은 특별한 마법이 깃든 식물로 이를 적절히 사용하면 세상에 어떤 치즈보다 훌륭한 맛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수는 현자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그 풀들을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특별한 치즈를 만드는 법을 마을 주민들에게 전수했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점차 그 풀과 사이좋게 지내며 새로운 치즈의 맛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실 치즈는 한국 전역에서 유명해졌고 마을은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치즈 고개에는 영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년에 한 번 고개를 지나는 보름달 밤에만 볼 수 있는 신비로운 환상 경치였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청청한 별빛과 춤추는 나비들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영수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들만이 그 장관을 보고 새로운 영감을 얻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이 이야기와 치즈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며 임실은 평화롭고 행복한 마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치즈 고개는 신비로움과 기적의 장소로 여전히 사랑받는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로운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교훈이 되어 남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강진 지역에는 드넓은 평야와 울창한 산 속의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곡식이 잘 자라고 바다와 가까워 풍요로움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매년 찾아오는 거대한 용의 방문이었습니다. 이 용은 수십 년 전부터 강진마을 가까운 산 속에 살며 매년 한 차례 고래고래 울부짖으며 내려와 마을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곤 했습니다. 마을의 원로들은 용을 달래기 위해 매년 처수하게 일부를 산 정상에 두고 나왔고 이 협약은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 마을에 대가뭄이 찾아와 곡식을 거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절망에 빠졌고 용에게 바칠 곡식이 없다는 사실이 더욱 나비 효과처럼 큰 걱정거리로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의 노여움을 피하기 위해 밤낮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결국 마을에 용감한 청년 민수가 나섰습니다. 민수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각 가정으로부터 조금씩 식량을 얻어 잡은 바구니 하나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잡으며 그 바구니를 가지고 산 정상으로 향했습니다. 산 정상에 도달해 용에게 바구니를 바친 민수는 자신의 정성을 담아 용에게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용이시여, 우리는 당신에게 귀중한 선물을 드리고 싶었지만 부디 우리의 처지를 이해해 주십시오. 대신 이 작은 마을을 보호해 주신다면 다음 연도에는 더 많은 곡식과 함께 당신께 최고의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민수의 진정성 있는 말에 감동한 용은 하늘을 날며 끔찍한 울부짖는 소리를 대신 아름다운 곡조로 피리처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곡조는 산과 들을 넘어 마을 구석구석에 퍼지며 장대한 비를 불러왔습니다. 며칠 동안 비가 내린 뒤 강진 마을은 다시금 푸른 농경지로 변하였습니다. 그 후로 용은 민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협박의 대상이 아니라 마을의 수호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매년 용에게 감사와 기쁨을 전하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마을의 새로운 전통이 되었고 이 전설은 오랫동안 강진 지역에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강진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풍요 속에 살아가며 보험과 배려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오래도록 사람들 사이에서 상생의 이야기로 전해졌고 모든 세대들이 이를 기리며 살아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강과 산이 어우러진 한국의 영암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신비한 달맞이꽃이 피어난다고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 달맞이꽃은 보통의 꽃과 다르게 매년 음력 8월 보름밤에만 피어나면서 그 빛나는 꽃잎으로 밤을 환하게 밝혔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밤을 기점으로 한 해의 풍요와 행복을 기원하며 축제를 열곤 했다. 달맞이꽃의 비밀은 그 꽃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하늘에 요정들이 내려와 춤을 추며 축복을 내려준다는 전설이었다. 하지만 달맞이꽃은 아주 깊은 숲속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피어나는 탓에 언제나 그 모습을 보기란 쉽지 않았다. 주인공인 소년 하주는 항상 할머니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으며 상상에 잠기곤 했다. 그는 이번 축제날만큼은 꼭 직접 달맞이꽃을 보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다. 촌사람들이 축제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중에도 하주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축제날 밤 몰래 집을 빠져나와 숲으로 향했다. 달빛에 적응하지 않은 눈으로 숲을 헤매던 하주는 어느새 길을 잃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늘을 보며 달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희미한 빛이 숲속을 비추기 시작했고 하주는 마침내 달맞이꽃이 핀 영광의 장소에 도착했다. 정말로 눈부신 꽃들이 하준의 눈앞에 피어 있었고 그 순간 하주는 꽃의 향기에 정신을 잃을 듯한 기쁨을 느꼈다. 꽃들은 은은한 빛을 발하며 주위를 환하게 밝혀주었고 마침내 하늘에 요정들이 내려와 하준을 중심으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요정들은 하준에게 다가와 그 용기와 순수한 마음을 칭찬하며 그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했다. 하준은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리웠다. 그래서 요정들에게 가족 모두가 함께 행복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추억을 다시 보고 싶다는 소원을 빌었다. 요정들은 그에게 미소 지으며 마법을 부렸고 하준의 눈앞에는 아버지와 함께했던 아름다운 날들이 빛바래듯 펼쳐졌다. 소원이 이루어진 후 하준은 눈물을 머금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요정들은 다시 꽃으로 돌아가 하준의 마음속에 언제나 그 기억이 함께할 것이라는 말을 남긴 채 사라졌다.
하주는 그 후로도 매년 축제 날이 되면 달맞이꽃이 핀 숲으로 가곤 했으며 그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믿음을 누구보다 강하게 했다. 그리고 하준의 이야기는 영암 지역의 새로운 전설로 전해졌고 사람들 사이에 달맞이꽃의 신비함과 한 가족의 따뜻한 이야기가 언제나 기억에 남게 되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한반도의 남쪽에 있는 아름다운 고장 전라남도 장성에는 깊고 푸른 호수가 하나 있었다. 이 호수는 주민들에게 신비의 호수로 불리며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호수는 장성과 자연 경계 사이에 있어 그 풍경은 마치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다웠다. 옛날 옛적 장성의 한 마을에는 윤선비라 불리는 현명하고 착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학문에 뛰어나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았으며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이야기에 큰 관심을 가졌다. 윤선비는 장성 호수에 깃든 이야기를 수집하여 아이들에게 들려주곤 했다. 그의 집안에는 오래된 책이 가득하였고 그중 일부는 호수와 관련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호수에는 신비로운 용이 살고 있었다. 이 용은 호수의 깊은 곳에 잠들어 있으며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지켜준다고 전해졌다. 대신 마을 사람들은 매년 한 번씩 호수 가장자리에 축제를 여러 용에게 감사의 제사를 바쳤다. 매년 용의 해에 열리는 이 축제는 용제라 불리며 널리 알려진 장성의 큰 행사 중 하나였다. 윤선비는 호수의 비밀을 더욱 탐구하고자 했다. 그래서 그는 매년 용제가 열리기 전날 조용히 호수를 찾아가 용의 존재에 관해 묵상하며 하루를 보냈다. 그의 식견과 용에 대한 믿음은 깊었고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았다. 어느 날 윤선비는 꿈에서 신비로운 목소리를 듣게 된다. 그 목소리는 그에게 호수의 비밀이 밝혀질 날이 가까워졌다. 그날의 장성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남겼다. 윤선비는 이 꿈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다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호수 근처에서 밤을 지새우며 자연의 소리를 듣기로 했다. 그들이 호수 근처에 모여 밤하늘을 바라보던 바로 그때 갑자기 호수 중앙에서 푸른 빛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이 빛은 하늘까지 이어졌고 마치 용의 형상을 띈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경이로움의 발길을 옮기지 못한 채 그 장관을 지켜보았다. 푸른 빛이 잠잠해진 후 윤선비가 숨을 고르며 용이 자취를 쫓아가자 호수 가장자리에서 반짝이는 푸른 비늘을 발견하였다. 그 비늘은 마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상징으로서 윤선비는 이것을 마을 중앙에 세워 놓았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호수와 용의 존재를 더욱더 믿고 사랑하게 되었으며 장성의 용제는 더욱 크게 번창하였다. 나중에 윤선비는 그 비늘을 도시의 상징으로 삼아 마을의 중심에 용 조각상을 세웠다. 그리고 그 용 조각상은 지금도 장성의 상징으로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렇듯 장성의 호수는 신비로운 이야기와 함께 전해져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일깨워주고 있다. 오늘도 그 호수는 조용히 흐르며 옛날의 이야기를 속삭인다.